들어왔어? 아, 그래가지고 마산 출신 김민주 캐스터입니다. 마산 야. 출신은 어떻게 아셨지? 얼굴에 마산이라고 써있나 보죠. 강태가 깎아먹은 외모 점수를 한 분이 세우셔서 다시 올리셨네. 아 저희 이게 그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랑 이렇게 옆에 같이 앉아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또래지 이렇게 한참 동생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페이스긴 하거든요, 제가. 끌어당겼습니다. 그 캐스터군요. 김태훈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올해 10년차 맞는 스포츠캐스터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벌써 10년 차 됐니? 저 올해 10년차. 저도 10년 차예요. 맞네. 네. 저희가 야구라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 크루를 이제 모시게 됐는데 바라톤 목소리라고 좋은 목소리야. 그러니까 강캐는 약간 내시 같은 느낌. 딱딱으로. 지금 이런 성악과 출신이냐고 물어보는 우리 형 동생님. 전혀 그 관련 없고 저 프랑스어 전공했습니다. 봉수로? 네, 근데 이제 방망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 있죠. 그 계산서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입어봐도 되나요? 약간 요런 느낌. 옆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데뷔를 네, 2016년에 엠스플 들어가서 입사를 이제 했고 5년 동안 있다가 이따가 스포티비로 이적을 했고 거기서 3년 하고 작년부터 이제 프리로 나와서 저 메이저리그 중계 제일 먼저 했었고 KBO 한 2년 했고 그리고 뭐 NFL도 미식축구 좋아해서 미식축구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건데 이게 오프닝 할 때 그 앞에 셔츠가 약간 터질 것 같다. 그게 자꾸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약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보면 이게 선수 아니야? 약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장도 한 185, 네, 85입니다. 85 정도 되고 그 한화의 김민우 선수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닮았다고. 맞아. 닮았어요. 네, 그리고 현장 갔을 때 예전에 두산 경기였는데 김재환 선수가 오더니 갑자기 민우랑 무슨 사이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 중학교 후배거든요. 김민우 선수가? 그래도 욕망으로 나왔으니까. 네. 김민우 그리고 선수. 같은 그 동네 출신의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숨겨둔 동생 아니냐. 네. 여기 여기 보니까 운동신경은 없는. 피지컬은 운동선수인데 네. 운동신경은 없어. 네. 예. KBL 중계 때도 들으셨다고. 거의 약간 마산 전담이었죠. 왜냐면 창원- 올라오는 기차가 없으니까. 그렇지. 저는 어쨌든 가면 좋았거든요. 집이니까. 예. 그래서 저를 약간 마산으로 몰빵을 시키고 예,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지방 출장 잘 안 가고. 강성철 아나운서도 마산 좋아해요. 마산 엄청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고. 꼼장어랑 막 이런 거. 주먹구이 먹고. 아이고. 먹을 게 많죠. 모닝 베이스볼 하진 않으시냐고 물어봤는데 모닝 베이스볼은 일단 제가 좀 열심히 할 거고요. 한 2주 정도 이제 하니까 아침에 듣기 이제 힘든 거지. 모닝 베이스볼 때문이 아니라 우리 김민준 캐스터가 이제 메이저리그를 입중계를 함께 하실 생각입니다. 누가 이게 마산 출신이시면 NC 팬이신가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렇죠. 네. 저는 양키스 좋아합니다. 양키스. 네. 그래서 앞으로 야구라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중계를 입중계를 해드릴 텐데 우리 이제 김민준 캐스터가 거의 이제 주축이 돼서 메이저리그는 중계를 할 거고 저도 이제 좀 배운 다음에 저도 사실 KBO만 해가지고 메이저리그 중계는 거의 해본 적이 없었고 이제 그러니까 하시면 되죠. 야구의 중심 야구라가 되어 가네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도 많이 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제 김민준 캐스터도 저희가 영입했어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다 학연 지연이잖아요. 네. 그렇게 영입이 됐습니다. 제 목표는 하루 종일 야구라에서 야구를 보는 게 이제 저희 목표다. 보시는 분들도. RJ님이 네. 슈퍼챗. 김혜성 선수 마이너리그 적응하고 활약하면 메이저리그 콜업할 수 있는지 김민준 캐스터님 의견 듣고 싶어요. 가능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 와야 된다. 와야 된다? 네, 가야 된다. 메이저리그. 지금 올라와야 된다? 네, 오클라호마 돼야 뛰고 된다? 있잖아요. 네, 올라와야 된다. 네. 왜냐하면 마이너리그에서 뛰려고 간 게 아니니까 네, 본인도 당연히 올라오고 싶을 거고. 근데 이제 트레이드 거부권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제재를 받을 때 제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마이너리그 내려볼 때는 뭐 구단에서는 이제 갖은 뭐 이유를 댈 것이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메이저리그에서 밀려서 지금 마이너리그 가 있는데 저도 김혜성 선수는 콜업을 해서 그러니까 대수비라든가 대주자로서도 저는 엔트리 하나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보는 시간 자체가 이제 다르니까 좀 안타까운 시간이 좀 길어질 뿐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한 시즌 내내 건강하게 뛰지 않잖아요. 무조건 부상자가 나오게 돼 그럼요. 있고. 네. 그렇죠. 언젠가는 올라오지 않을까 올라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혜성 트리플 A에서 타격폼 완전 뜯어고친 거 보셨나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타격폼이라는 게 뭔가 이제
뭐 미국 시스템 자체가 워낙 그 뭐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타자들의 장점 그리고 약점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시스템이 이제 가능한데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타자라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폼이라는 게 있고 고유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첫 해부터 김혜성 선수의 폼을 자꾸 이제 뜯어고치고 그러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타자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야구는 뭐 잘못 배운 야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해 정도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폼을 한번 도전을 해봤다가 거기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타격폼을 뜯어고치고 타격폼에 변화를 주는 건 저는 오케이. 그런데 너무 처음부터 김혜성 선수의 타격폼이 잘못됐다고 단정을 짓고 자꾸 뜯어고치려고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네, 불만이에요. 사실 그런 그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전에 그 쿠에바스가 다저스 마이너에 있다가 한국 왔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즌에 11승 9패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한창 잘할 때 제가 그 경기 전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왜냐면 다저스가 이제 죽어있는 애들을 고쳐서 약간 화타 같은 팀이니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이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기를 그 선택권을 준대요.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폼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거를 고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너가 해볼래?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선수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게끔 그걸 이제 존중을 해주고 만약에 그걸 받아들여 선수가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하게 이제 그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뭐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갖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약간 무언의 압박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아, 그쵸. 새로 간 선수들에게 그런 게 좀 느껴질 수 있긴 하겠죠. 만약에 구단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하는 선수가 저는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이정우 선수를 굴릴 수 있죠. 워낙 많은 그림을 갖고 왔으니까 제가 한번 원하는 폼을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 뭐 그쪽에서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성적 안 나면 커봐. 내 말 왜 우리 말 안 들어. 그리고 내려보내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 문화가 그래도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저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쿠에바스 선수가 했던 얘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야구의 신이 나를 야구를 더 잘하게끔 그 구단으로 보내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구 외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물론 이제 저희 입장에서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팬분들 계시면 그런 걱정 좀 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엄청 심도 있는 라이브네요라고 엄지척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끼어들 틈이 없죠. 틈이 없네요. 네. 예. 모닝 베이스볼에 집중하세요. 지금 빠지셔도 돼요.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 걱정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빠져있던 거였어요. 예. 근데 저희 우리 구라장님분들 지금 되게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크루를 처음으로 이제 모신 분이 김민준 캐스터인데 일단 좀 풍성해지네요. 확실히 야구라가 좀 풍성해진다. 한테는 이제 질문을 던져놓고 제 답변만 기다리는 스타일인데 아하. 그리고 자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놓고 그냥 기다리는 스타일. 그 듣는 거는 네. 집에서 아내분 이야기나 좀 많이 들어주세요. 제 얘기는 좀 듣지 말고 의견을 좀 말씀해달라고. 제가 아내 얘기도 엄청 듣고요. 지금 딸도 이제 옹알이라고 있는데 딸 얘기도 엄청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면 말을 안 해요. 듣고만 있어요. 30분에 가야 된다며 뭐 중계 있어가지고. 아, 네. 뭐 야구라 채널에 대해서만은 코멘트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배님이 이제 하시는 채널이니까 그렇지. 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고 너무 좋아하고 예. 그런데 또 장성 위원님 오늘 이렇게 같이 뵈니까 너무 좋고 예. 아유. 앞으로의 이 야구라 채널에서의 방송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예. 근데 장승단님 박찬호 선수 오면 김도영 선수 돌아올 때까지 팀의 전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라고. 박찬호 선수는 수비의 중심 유격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수비 쪽으로 보면. 뭐, 방망이는 뭐 다른 선수들이 메워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수비 쪽으로 보면 박찬호 선수는 실책을 좀 많이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수비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백이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전구장 이만석에서 17,000석으로 줄었다고 하던데 요게 처음에는 이제 이만석이 조금 넘는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네. 개막전에는 17,000석. 요게 이제 입석까지 하면 이만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 잘못 알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 알릴 때 이만석이 조금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입석까지 했을 때 이만석이 넘어간다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팬분들도 약간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만석이 조금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개막을 해보니 17,000석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구장에서 이만석도 아니라 17,000석이면 사실상 너무 작거든요. 그렇죠. 요건 좀 숫자가 너무 작아요. 라이온즈 파크가 24,000이니까. 적은 숫자지 이거. 네, 그러니까 최근 새로 진 구장들 다 2만석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만 17,000석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뭐 작년에도 하나이글스가 46번인가 매진을 기록했잖아요. 제가 야구장을 많이 찾아서 이제 경기를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야구장이 작다 보니까 이제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쉽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로 생각을 해서 한 2만석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2배 정도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17,000석이니까 여기서 오는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발표에 대한 약간 뭐 서운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김진영님, 이게 진영님 말씀대로 2천억 투자해서 5천석 증량은 좀 네. 맞아요. 지금 일요일에 지금 18연패 아니에요? 17연패 맞아요. 18연패인가? 한 번도 못 이겼죠. 네, 일요일에 꽤 오래됐어요. 두산 일요일 날 이제 패한 지. 아, 참. 이거는 근데 왜 지는지 모르겠네, 일요일. 이게 참 진짜.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일요일에 지는 거를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할 거예요, 이번에서? 1, 2 선발이 나간 경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완전히 그냥 두산 베어스는 징크스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일요일 패배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가 안 돼서 안 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아마 데이터로 뭔가를 뽑게 되면 뭐 나올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대비를 해서 일요일 경기를 치른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일요병이라고 하시고. 예. 기아는 작년이랑 변한 게 크게 없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정말 김도영의 비중이 큰 건가요? 라고. 김도영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뭔가 이제 부상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팀 분위기가 이게 처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이제 저는 처진 거라고 봐요. 그 선수들에 대한 기량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김도영 선수가 또 빠지다 보니까 워낙 이제 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선수단 사기가 약간 떨어지는 것도 전 있다고 봐요. 거기서 오는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볼 것 같아요. 아, 그렇게. 5할 6분치는 하주석 속는 셈 치고 콜업해 봅시다. 근데 콜업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지금 있다? 하나이글스가 이제 타격이 뭐 기아와의 2경기 잡아냈지만 완벽하게 살아났기는 어렵거든. 살아났다고 보긴 어려우니 지금 퓨처스에 있는 하주석 선수가 이제 뭔가 이제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만약에 김경만 감독이 하면 월요일 날 콜업을 할 겁니다. 네. 왜냐면 잘 치고 있으면 이유가 이제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콜업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있는 엔트리의 선수들을 믿어보겠다라고 김병무 감독이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에게 조금 더 이제 기회를 더 주는 거고. 근데 하주석 선수 올라오면 이제 수비 포지션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한번 대타로 나가겠죠. 대타로? 대타로 나가든가 아니면 경기 후반에 뭐 대수비로 나가든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심우준 이제. 선수는 제 역할 이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게 지난 토요일 날 박병호 선수하고 콜업인 선수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영어로 말을 못하는데 듣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대요. 아, 좀 미국 갔다 왔으니까. 근데 콜업인 선수가 마운드 이렇게 쓱 가면서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을 했대요. F? 뻑! 뭐 이렇게 하면서 너는 그 스윙으로 내 볼을 칠 수가 없어. 뭐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박병호 선수가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들었구나. 어느 정도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콜업인 선수한테 그래, 그러니까 본인이 막 스스로 자기한테 막 자기 칭찬을 하더라고 보니까 도발을 한 거 맞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 들은 거지. 맞아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